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강제 경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지상권의 그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그 이론에 이어서 실제 등기 사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같이 어, 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도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를 제가 이제 따와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소유권이 김일남 씨한테 이전이 됐고요. 그 이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갑구고요. 을구에 보면은 그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당권이 제일 먼저 들어와 있고, 이게 이제 2019년 3월이네요. 그다음에 지상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2019년 4월이고요. 그다음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저당권, 지상권,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요 순서대로 등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각 요 매각이 됐을 때의 등기 변동을 보겠습니다. 이게 매각이 되면은 매각 대금이 완납이 되면 첫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게 일어나고요. 요게 일어나겠죠. 네, 두 번째, 경매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 말소 등기. 요 근저당권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 근저당권이 이렇게 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 대항하지보다는 지상권 말소 등기. 이게 요것도 여기 민사집행법 91조 3항에 이제 반영이 되죠. 요게 10원이 되겠습니다. 요 저당권 뒤에 설정이 돼서 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하는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겠죠. 요 지상권 등기가 이렇게 말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매 개시 결정 말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있던 게 이렇게 말소가 되겠죠. 한번 일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A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고요. B가 경매 부동산 위 모든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C가 근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하는 지상권 말소 등기. 이렇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말소 등기. 이렇게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상권 등기에서 어,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등기에서는 이 부동산 경매 물건은 인수되는 지상권이 없이 깨끗하게 모든 게 다 지상권, 저당권, 경매기시 결정 모든 게 다 깨끗하게 말소가 되는 그런 아주 평이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상권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근저당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갑구에는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와 있고요. 날짜 순서를 보겠습니다. 지상권이 2019년 3월로 제일 빠르고요. 그다음에 어, 근저당권이 2019년 4월입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2019년 5월 달에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왔습니다. 즉 순서를 따져보면은 지상권이 먼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근저당권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매각 이후에 등기부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매각 대금이 완납이 되면 매수인 앞으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겠죠. 예, 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확인함 시간 확인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경매 부동산 위 모든 근저당권 말소 등기. 요 근저당권이 이렇게 말소가 되게 되겠죠. 10번
경매 개시 결정 말소 등기.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렇게 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지상권이 남게 되겠죠. 요 지상권이 어 요 지상권 같은 경우에가 인제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기 때문에 요 지상권 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즉 이 지상권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그래서 이 매수자인 박일함 씨가 인수하게 되겠죠. 제가 여기다 또 오타를 냈네요. 전세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전세권 등기에서 카피를 해 오다 보니까 요거 수정하는 걸 잊었네요. 이게 전세권자 아닙니다. 이게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 내용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지상권을 취득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어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의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거기도 아마 요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목적이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또는 철골조 건물의 소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네. 범위는 토지 전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존속 기간은 요 경우에는 2019년 4월 30일부터 30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권리가 되는 겁니다. 30년 동안 이 토지의 소유자는 이 토지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상권자는 이 지료만 꼬박꼬박 낸다면, 물론 이제 최선수인이 지상권자죠. 최상권인 지상권자는 거의 이 토지를 자기 거랑 자기 소유의 토지랑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급 시기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건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지상권이 어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 다음 케이스 보겠습니다. 음.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지하철 2호선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서 제가 구분 지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구분 지상권에 설정되어 있는 등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 근저당권이 2019년 3월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분지상권이 2019년 4월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2019년 5월에 들어와 있습니다. 즉 저당권, 구분지상권, 경매 개시 결정 요 순서입니다. 만약에 매각대금이 완납됐을 경우에 등기 변동을 보겠습니다. 매각대금이 완납이 되면 첫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요. 이게 이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다음에 B번 경매 부동산 위의 모든 근저당권 말소 등기. 요 근저당권이 이렇게 말소가 되게 됐습니다. C번 경매 개시 결정 말소 등기. 요 경매 개시 결정이 이렇게 말소가 소멸이 됩니다. 남는 게 그러면은 요 구분지상권 요게 남게 되겠죠. 제가 빨간 글씨로 제가 강조를 해 놨는데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보다 늦게 설정된 구분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자가 인수한다. 지하철 2호선의 사례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구분지상권 등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지하철도 소유라고 이렇게 딱 나옵니다. 분석기간 나오고요. 50년입니다. 대단하죠? 그다음에 범위가 어, 지하 15m부터 50m 사이 이렇게 딱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지상권자는 서울특별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된 구분지상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설정이 돼 있을지라도 말소 기준 권리가 이 경우에 없어지죠. 말소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습니다. 왜냐? 이게 구분지상권 등기가 소멸된다면 지하철 2호선이 부서집니다. 저희가 출퇴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아주 특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지상권 등기는 이렇게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하나 있습니다. 자, 지상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이요. 순서는 지상권이 먼저 들어왔고, 그다음에 저당권이 보니까 동일 날짜입니다. 특이하죠. 그다음에 경매 개시결정이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지상권을 보니까 다른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지상권자가 땡땡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저당권자도 보니까 땡땡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을구에 나와 있는 지상권자와 저당권자가 동일인입니다. 동일한 은행에서 지상권과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경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대금이 완납이 되면은 첫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넣기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경매 부동산 위 모든 근저당권은 말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가 되고요. 이 등기가 이렇게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요 최선순위 지상권이 요게 남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경매 물건에서는 뭐라고 뜨냐면은 최선순위 지상권이 있다는 그런 특별 어, 이 최선순위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아마도 이제 그런 멘트가 뜰 겁니다. 이 보통 이제 그 경매 정보지 같은데, 뭐, 지지 옥션, 뭐, 테인, 요런 경매 전문 그런 이제 사이트에서도 그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은 제3자가 볼 때에는 이 물건을 낙찰받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지상권이 이게 살아남네. 그냥 이 액면만 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앞에서 제가 담보지상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담보지상권이 어떤 금융기관, 이 경우에는 땡땡은행이 되겠죠. 땡땡은행이 자기가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나대지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지상권의 목적이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토지에,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갖다 사용하는 그런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어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을 갖다 설정하는 게 원래의 목적인데, 여기서 이 땡땡은행이 그러면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까요? 그런 목적이었을까요? 그런 목적 아니었었죠, 처음부터. 단지 타인이 짓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어, 이걸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거를 담보지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담보지상권이 최선 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지상권을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 납부로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 이
이 지상권자, 요 결국 땡땡은행이 되겠죠. 이 땡땡은행이 이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결국은 이 근저당권을 갖다가 강화하기 위해서 요 지상권을 설정을 해 놓은 거다. 그렇다면 이 지상권은 그렇다면 이 지상권자가 이 건물을 지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경매 절차에서 최선순위 지상권이기 때문에 살아남았을지라도 이 지상권의 효력은 없다. 이렇게 딱 판결을 내려주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렇게는 판결을 안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굉장히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어, 이 지상권에 대해서 구분 지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을 갖다 막 제가 읽었어요.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를 한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이 지상권을 100% 소멸시킨 건 아니고요. 98% 내지는 99%를 소멸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 납부로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되지는 않지만 실제 이 땡땡은행이 지상권을 이용해 가지고서 건물을 지으라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상권의 효력은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어, 거의 99% 소멸됐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요 지상권은 인수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런 토지를 갖다가 제가 그 응, 제가 이제 보게 된다면, 그다음에 어떤 이제 가치가 있는 그런 토지라고 이제 인정이 되고 제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저라면은 낙찰 받겠습니다. 즉, 이 담보지상권은 거의 99% 사문화됐습니다. 여기까지, 요렇게밖에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 지상권은 소멸돼야 된다. 말소시켜라. 그렇게 난다면 깨끗하게 이것도 없어지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약 1% 정도 그 좀 불완전한 판결입니다. 그렇지만 저라면은 낙찰 받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요거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달았는데, 근저당권자가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동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요거는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조건이고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유, 지역권이 나와요. 오늘 또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지역권 듣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